정치 옥타곤 역시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분입니다. 오늘도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또 깜짝 놀랄 뉴스가 또 떴네요. VOA라고 아시죠?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렇죠. 발음이 좋아서 내가 일부러 안 한 거야. 내 발음이 이거 일제시대 때 발음도 아니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핀잔을 많이 받아서 미국의 소리. 미국의 소리. 네. 좋다. 미국의 소리. 네. 이거 그래도 국제정치 특히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는 매체인데 여기서 오늘 보도한 게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그때 판문점 선언이 있잖아요. 네. 그걸 유엔에 제출했나 봐요. 제출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명시를 했냐면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종전선언 하기로 미국과 북한과 뭐 다 그러니까 합의했다. 우리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 시킨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한국이 그 전에 발표한 영문본 있잖아요. 그때 판문점 선언.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한국말도 그렇고 영문에는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거거든요.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올해 한다는 거하고 추진하기로 하는 게 이게 다른데 이걸 말하자면 교묘하게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애당초에는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를 갖다가 지금은 유엔에 탁 제출할 땐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압박을 넣으려고 올해 안에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너 올해 안에 안 하면은 약속 위반이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만약에 보도가 나온 거니까. 지금 판문점 선언의 우리말 원본에는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고 네. 또 그게 맞는 얘기고요. 사실 그 판문점에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1차적인 우선적인 목표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제출한 그 판문점 선언 영역본에 아예 종전선언을 하기로 올해 안에 하기로 추진하는 거하고 올해 안에 하는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거죠. 다른 건데 몇 가지로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혹시 그 영역하는 그 관료가 실수해서 단어를 뺐던지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선언문을 이거 보세요. 무슨 지난번에 우리 이봉규 박사님 강조하셨듯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은 영어를 잘하는 걸로 유명한 장관인데 이거 어쨌든 외교부 장관이 한번 확인을 하고 결제를 했을 텐데 이렇게 했을까 하지만 또 그럴 수 있는 그 보면은 참 그런 데서 이거 허점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 그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종전선언을 아예 기정사실화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할 정도로 목숨 걸고 있잖아요.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크가 걸리는 게 더 많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주의를 전부 분산시켜가지고 지금 요새 이제 그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그 적대적인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북한 핵 문제는 이렇게 뒷방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 같고 그 재래식 남북 간의 군축이라든지 신뢰 구축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정말 남북 간에 잘된 합의라고 하는 1991년에 남북 간 기본 합의서에 이미 사실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데 그 종이 좀 찢어버린 해놓고 거죠. 지금 김정은이 그걸 강조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종전선언으로 이제 그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기 충분한 지금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그렇죠. 이게 왜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올해 안에 종전선언 하기로 했다 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게 다른 게요. 이게 좀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할까?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약간 이거 날라리라고 그럴까? 약간 양 선생들 방송용으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양아치를 양 선생이라고 해요. 양아치가 뭔지 알아요? 양아치가 약간 좀 깡패보다 조금 주먹은 덜 쓰면서 덜 쓰면서 아주 질이 좀 안 좋고 네, 술수나 뿌리고 약간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예. 그 양시성 가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 그렇지. 아니, 그 양시성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양 아니라. 선생이라고 지금. 양 선생이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비속어로 양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거나 거래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해서 나중에 협박을 해요. 왜냐면, 너 하기로 했잖아. 너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때는 한번 해보기로 한번 노력하자. 이렇게, 그러면 왜 노력하자?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래, 그럽시다. 한번 내가 검토할게요. 노력해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고, 하는 거야? 사인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근데 너 그때 사인했잖아. 너 하기로 너 한 입까지 주말하냐? 이렇게 우기는 거나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이걸 판문점선언을 국제사회에다 대고 올해 안에 하기로 추진하자.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그럽시다. 추진합시다. 그렇게 합의한 걸 갖다가 올해 안에 종전선언 한다. 하고 합의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흘려고 막 유엔에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의 계약서에도 특히 정치권에서 이제 합의 섰을 때 뭐뭐 하기로 노력한다와 한다와 하기로 한다가 다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엄연히 다른 네,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걸 실수라고 한다면 이게 국가의 격의 문제이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면은 정말 그 일각에서는 좀 비속어긴 하지만은 박사님이 지금 비판하신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비열한 만약에 행동이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상식으로 비열한 거예요. 상식으로는 그러면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나를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런 이제 동생으로 생각하잖아요. 동맹국이니까. 그 말씀도 동생은요 그냥 동맹국입니다. 동맹국인데 미국에서 생각할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미국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친한 동생쯤으로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 생각할 때. 미국이 무슨 우리를 친한 동생으로 생각해? 친하지만 우리 보수가 이 잘못된 거예요?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마치도 중국과 북한이 순망치 않으듯이 굉장히 감성적인 생각이거든요. 미국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철저한 동맹 관계 속에서 우리 국익을 관철시킨다는 서로 필요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필요해서. 우리가 미국의 동생이라는 생각은 죄송합니다. 안 맞는 생각입니다. 역시 제대로네. 맞아. 미국 동생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패권국이잖아. 지들이 맞아 세계를 이렇게 체스를 놓고 착착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이제 친한 동맹국, 영국, 일본, 호주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편,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이쪽은 남의 편, 북한은 꼴통, 요건 어떻게 손 봐야 되는 놈!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장기를 두는 거 아닙니까? 체스를.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인데 정확한 표현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각하면은 지금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세계적인 공동 과제고 특히 미국으로서는 이거 알턴이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협조할 걸로 알고 우리가 지금 2인 삼각 경기를 벌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반칙 비슷하게 이렇게 말이 다르고 이게 자꾸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고 이러면은 배신감 느낀단 말이에요. 얘들하고 뭘 할 수가 있나 이러고 그러면 트럼프 성격에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어요. 우리하고 그냥 얘네하고는 얘기해봐야 자꾸 말이 다르고 이딴 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아주 김정은하고 단판 지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에 분리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럴까봐 난 겁나요. 아니 근데 합리적인 걱정이시고요. 제가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왜 만들어 그러니까요. 내는지 그게 굉장히 참 안타깝고요. 아마 그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한미 동맹 관계를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 일관성 있게 봐왔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트럼프의 행동들이 굉장히 우리의 상식을 때로는 뛰어넘거나 아니면 상식 이하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아요. 김정은하고 단판 지으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그 치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을 그 점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좀 차라리 트럼프보다는 펜스가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반트럼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그 트럼프의 승부사적인 기질로 김정은과 단판을 맺어서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가지고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김정은의 상당히 그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약속에 또 한 번 지난번 싱가포르에 이어서 넘어가면서 중간 선거에 자기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손 쓸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 의식이 미국의 그 상식을 가진 그 어떤 안보라든지 또는 외교 선상에 있는 인사들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좀 이렇게 그 청와대에서 대국민 언론 프레이를 막 이렇게 입맛에 맞는 거 있잖아요. 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정석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난국인데 마치 그냥 국민들한테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뭐 트럼프 내가 잘 해결할 테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막 트럼프한테도 김정은이 내가 잘 만나서 했는데 트럼프 당신한테 이렇게 우호적이더라. 이렇게 좋은 말만 여기저기 언론에다 다 떠들어 놓고 사실은 알맹이는 나중에 가서 뒤통수 빵 맞으면은 그 피해는 지금 청와대 정권이 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대에 한 방에 훅 가듯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즉흥적인데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국제 정치보다는 진짜 국내 정치 생각만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미국의 이익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렇게 변칙 플레이하고 그러면 한국 배제하고 김정은하고 단방 지어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치고 받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손해보도 I don't care. 이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변칙인지 여부를 일단 확인해야 되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야당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한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럽시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까 제가 두 가지 그 가능성을 두 가지 제시했잖아요. 1번인지 2번인지 1번이라도 창피하고 2번이라면 더 창피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카드인데 아주 쉽게 이렇게 카드를 내주면 저쪽에서 선의로 뭔가를 할 거라는 이 발상의 근원이 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1차적이지만요. 저는 그거를 넘어서 더 우려스러운 거는 선의가 아닌 줄 트럼프가 알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의 치킨 게임을 많이 당했잖아요. 김정일서부터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한 애들은 치킨 게임 하면서 이렇게 술수를 쓰는 애들이니까 좋다. 그 술수 다 알면서도 주고받기식 하는데 위험하게 주고받고 하는 거야. 난 중간선거 이기면 되고 난 재선에 승리하면 되는 거야. 트럼프가. 나는 뭐 미국의 국익 찾으면 되는 거고 세계 질서는 나중에 개판 돌아가도 상관없어. 난 재선만 하면 되고 미국이 당장 무역 흑자 내고 김정은이 핵만 도려냈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미국이 두려운 거는 뭐겠습니까? ICBM이라든가 핵을 딴 데 파는 거. 그게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와서 9.11 테러 같은 게 나는 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요것만 딱 김정은하고 딜을 하는 거야. ICBM 없애. 너 SLBM 잠수함에서 너
핵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절대 하지 말고 핵 다른 나라의 테러리스트한테 파는 거 하지 마. 그거까지만 하면은 내가 종전선언 해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 오케이.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 대신 트럼프 생각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빼가지고 일본 오키나와에다 뭐 쫙 일본에서 아주 막겠다.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중국의 세력과 북한의 핵을 일본에서 막겠다. 그리고 핵 어느 정도 도려내고 그럼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때 우리는 북한한테 맥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제일 겁나는 건데 트럼프는 그걸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깔끔하게. 그 생각을 트럼프가.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세요. 요번에 이제 그 소위 공포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fear.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밥 우드워드가 쓴 그러니까 거예요. 이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극단의 반대쪽으로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선제 공격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 소개령을 내고. 그래서 미군 주한미군 가족 다 빼려고 그랬다는 예,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요번에 만약에 이제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 번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소위 저기 미국을 뭐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뭐라 그럴까 그 보편적인 가치 내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안에 정책 결정을 하거나 또는 여론을 주도하는 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을 잡는 소위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선제 공격을 하거나 또는 한미 동맹 관계를 상당히 그 흐트러뜨리려고 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반대하는 트럼프 집권층 내부에 소위 이제 그 중요 인물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다행인 게 극단적인 노선은 그 취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선제 공격을 하고 싶어도 그 파장이 얼마나 크다라는 거를 그리고 미국이 또 얼마나 큰 손해를 자기네들도 볼 것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트럼프도 심리적 부담일 것이다라는 거하고 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북한이 자꾸 핵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제 공격이라든지 CIA를 통한 뭐 암살 뭐 시도라든지 이게 오바마 때도 네, 있었죠. 생각을 사실은 클린턴 때부터 생각을 무수히 많이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역설적으로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미국이 그런 거조차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외교 정책 어젠다를 보면 이 지금 한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마치도 트럼프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이 한반도 김정은에게 꽂혀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뭐 시리아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더 골치 아프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몽땅 포기하면 뭐 북한에 대해서 이 관심이 1도 없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예를 든다면 미국의 자존심을 가장 세게 건드린 베트남을 미국이 공격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일단 그 미국이 그 소위 베트남전에서 사실은 졌어요. 그렇죠. 망신당한 거지. 불구하고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오히려 나중에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전략적 선택은 핵을 내려놓으면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핵을 쥐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고민해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 김정은이나 그 밑에 수하들의 머릿속에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입니다. 체제 경쟁에서 남쪽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지고 양아치처럼 흔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 미국의 책을 보면은 김정은이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에 대한 반문을 미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주지 못해서 만약에 정말 유엔에다가도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이런 것도 적폐죠. 그러니까. 외교 적폐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정호김 의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이제 얼굴도 이쁘고, 예? 아직 잠깐 있어봐. 아이가 네.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이제 고대도 갔고, 그런데 같은 학교에 일진의 짱이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정. 그 학교에 고등학교 일진. 얘는 공부를 해도 정호김한테는 이길 수가 없고, 남학생들한테 인기도 미모로도 지고, 하나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단 하나 이길 수 있는 건 지가 일진의 짱이야. 주먹으로 위협하거나 칼 들고 어떻게 돈 뜯고 못 살게 그러면 그때는 정호김 의원이 왜 무서우니까 절절절절 끼고 왜 그래? 나 좀 봐줘. 맞지 않기 위해서. 그거 하나밖에 딴 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그러고서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나이에 만나도 절대로 다른 건 못 이겨. 지금 정호김 의원을 겁주고 하는 건 그 칼을 놓는 순간 정호김 의원은 상대가 안 되잖아. 부끄러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협박하고 으름장 놓고 그래야 내가 내가 포지션을 지킬 수 있으니까. 깡패의 심리예요, 그게. 깡패의 심리는 아무로 지금 체제 경쟁에서 졌잖아요. 나만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포츠고 뭐 경제고 뭐가 안 돼. 사상이고 철학이고 뭐도 다 안 돼. 오로지 이길 수 있는 건 핵밖에 없죠. 우리는 핵이 없고. 그죠? 그걸 놓겠습니까? 근데 마치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자꾸 그 부한말 시대도 걱정되지만 그 인종가 선종가 이순신 장군 때. 선조요. 선조 때지. 네. 선조 때 그 사신을 지금 방북 특사들 5명 보낸 거하고 똑같이 특사를 보냈잖아요. 보냈던데 어떤 사람은 와서 풍신수길이가 전쟁 일으킬 만한 위인도 못 되고 걔네들은 마음도 안 먹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쟁 일으킬 수도 있으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 똑같이 갔다 왔는데 그리고 역사의 죄인 되지 마시라. 좀 제발 냉철히 국제정세 판단해서 냉철하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접근하셔야지. 이렇게 막 그냥 말을 뒤집고 그냥 요렇게 살짝 그냥 다 얼르고 언배던배 얼렁뚱땅하고 이쪽에 가서 이런 말하고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면 역사의 배신자 됩니다. 진짜 지금 당장 지지율에 취하지 말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역사의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그 집단한테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만. 네, 한마디 마지막.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조선 시대에는 사신이 갔을 때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 특사 그분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지금 그러고 있네요. 이게 어느 게 더 위험한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망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대망에. 대망에 보면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조선을 정벌하려고 할 때 일본에서도 가서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맞아. 오히려 일본에서도 맞아. 조선을 정벌하는데 에너지를 소진하느니 그 당시 일본을 상업적으로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파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대북 관계도 그렇고 국제 정치도 그렇고 정말 저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도 과해요. 냄비 속의 개구리예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냄비만 쳐다보고 있는 이 반복을 이렇게 5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5천 년 동안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물론 우리가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 이게 그 다수의 민족, 그러니까 우리 인종적인 힘인지 아니면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행운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적은 합당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도 북한 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남북 정상회담 평양으로 가시면서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뭐 국회의장도 같이 가자고. 그 얘기 제가 중언부언 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크지만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은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의 정보위원장인가 그 공화당 의원인데 사석에서 그것도 사석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트럼프를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에서 또는 중간 선거에서 내지는 이런 얘기 했다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 무슨 떠받드는 듯한 발언했다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과연 삼권 분립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이거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보수 아니에요, 보수. 그러면 이 보수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교정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의제로 이슈로 화두로 던지면서 시간. 아유 아주 깔끔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옥탑은 마치겠습니다.